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5사람은 신학을 갔는데 나도 서울 신학 원서까지 내가 준비를 해놓고 고려 정치외교과를 갔습니다. 그 3.15 죽은 영령들 앞에 내가 민주주의 꽃을 피우가 당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제 서약을 하고, 그래가 이제 고려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고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전부 우리 같이 이제 동창이거든요. 그래 고향에 이제 선거한다고 내려가서 마흔에 이제 고향에 선거한다고 내려가 가지고 2년간 이제 좀 활동을 하다가 42살에 이제 12대 국회부터 출마했는데 공천을 못 받아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 두 번을 낙방을 하고 10년을 내가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수터에 오는 분들부터 인사하고 또 아침 먹고 나면 목욕탕 가서 또 막 때밀어 주면서 인사하고 뭐 재래시장 오후 선회시장 들어가고 저녁 때는 막 식당에 이런 데 가서 인사하고 이래가 10년을 내가 노력을 해가 무소속으로 이제 김영삼 화성에서 민자당 현역 재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가 김영삼 씨가 10만 인파를 모아나고 찬조연설을 했는데 내가 무소속으로 동정표에 호소를 해가 60표 차이로 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처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유리 상자에 종이학 접은 게 있는데 우리 어린 세 딸이 그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데 그 종이학 천마리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애가 이제 성경이만 듣고는 자기들끼리 종이학 천마리를 접어가 나한테 아빠 우리가 종이학 천마리를 접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꼭 당선될 거야 격려를 내한테 그거를 내가 연설장에 저걸 들고 가서 막 순진한 내 세 딸이 아빠를 잘못 만나가 메이커 있는 옷도 못 입어보고 메이커 있는 신발도 못 신어봤지만은 그래도 착하게 자라가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하고 공부도 이제 잘했는데 이번에 종이학 천마리를 접어가지고 종이학 천마리 접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 아빠 우리가 종이학 천마리를 접었으니까 아빠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내한테 이 선물로 종이학 천마리를 줬다. 이 천년난만한 내 세 딸의 이 꿈을 시민 여러분들이 이루어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저 종이학을 막 접은 거를 끄집어내면서 막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막 온 청중이 막 눈물바다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60표 차이로 당선이 되니까 지방신문에서 종이학 천마리가 기적을 낳았다 이런 제목으로 신문기사가 아니야 쓰여지는 극적인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사단법인 요 인가장이 있는데 내가 1970년도에 이 한국응용통계위원 이거를 이제 설립을 해가 해수로 50년이 됩니다. 그래 여기 이제 학술 용역, 시장조사, 물가조사, 뭐 월간지, 물가지도 발행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한 40명 직원들 석사, 박사도 많은데 월급을 주면서 그래도 운영을 하는 거요. 그래 지금은 내가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장수시대가 돼가 100세까지 사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 노인이 뭐 장수시대가 왔으면 그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따라주니까 사람마다가 그게 고통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병문율도 1위고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노인회 회장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압도해가지고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앞당겨 실시하려고 그래서 노인들이 그 안정된 행복한 그런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이제 지금은 전력투구로 이제 노인의 회장 선거를 위해서 전국에 245개 시군구에 노인 회장들이 이제 투표권이 있고 이래서 오늘도 그 익산 회장 딸 결혼식에서 내가 익산에 이제 아침에 가서 그 축의금 이제 주고 올라오면서 이제 또 천안아산역에 내려가지고 천안아산 회장하고 좀 만나서 또
장관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가 이제 올라왔는데 또 누가 이제 뭐 신문학 무슨 이제 책을 발행하고 시상식을 하는데 또 축사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바빠서 안 된다니까 막 차 속에서라도 인터넷으로 좀 이리 핸드폰에다가 해가 보내주라. 올라오면서 그놈을 축사를 쓰다 보니까 나는 종점이 용산역인 줄 알고 지나가길래 그냥 앉았더니 그 영무원에 와가 어디까지 가십니까? 왜냐 자기들 보니까 용산역으로 써놨을 거 아닙니까? 행신역까지 가는 게가 봐 그 차가. 그래 내가 여기가 용산역이라는 내 용산. 그럼 내린다니까 차가 떠나니까 못 내리니까 종점까지 전산 가야 된다고. 그래 그거 가서 이제 역으로 지금 지하철 타고 이리 온 겁니다. 그때 전화. 그러니까 이제 축사는 보내줬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주. 아이고 내보고도 막 무슨 시상식 축사하고 또 시상식 해줘라 또 뭘 해줘라 뭐 원고를 써내라 무슨 단체 대표를 맡아라 뭐 어떻게 나를 가만히 안 두든지 내가 뭐 1인 면역을 합니다. 그러시겠죠. 예, 우리 김호일 총재님께서는 몇 년 전에 우리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상임 총재님으로 수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상임 총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또 지난달에 그 한국 언론 방송 기자협회 또 총재님으로 수락을 해서 며칠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인터뷰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대한 청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보고가 이게 통과돼 가지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혀서 이렇게 지금 국회 재택 청원 이송 통지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온 거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확인하면서 그때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총재님 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그 청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그 장수 시대를 맞았는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 수명이 100세까지 돼야 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뭐 요양원에 신세를 지고 이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것은 본인도 고통이고 가족도 고통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인들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만들려면은 일단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운동을 자꾸 해라 하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자꾸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운동을 하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245개 시군구에다가 그 국비를 들여가지고 노인문화건강센터를 내가 지어달라고 국회 청원을 냈는데 그것이 내가 이제 국회의원을 삼선을 하면서 후배 국회의원들을 내가 설득을 하고 또 국회 각 당의 대표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 말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중에서 노인들한테 지출된 돈이 28조 8천억 원입니다. 노인이 아파가 병원에 가니까 건강보험료가 28조 8천억이나 나갔는데 내가 이제 국회의원을 보고도 노인들이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좀 안 가면은 28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이 10조도 전략이 되고 15조도 전략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생활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헬스 시설과 수영장과 뭐 탁구장과 각종 운동시설하고 그 다음에 무용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장기 바둑 기호에 대한 시설 이런 걸 갖춘 그런 노인문화건강정진센터를 건립을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즐겁게 지내면은 건강해질 것 아니냐. 그러면은 국가로 봐서도 그 의료비 지출이 절감이 되고 절감되는 만큼 이거 짓는 비용도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에다가 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내가 역설해가 아, 그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노인 담당 국장이 이제 국회의원하고 2시간 동안 이제 경로를 벌린 끝에 네. 한 군데에다가 이제 국비 200억을 투입해 가지고 땅은 또 이제 국유지를 쓸 거니까 예. 그러면은 4층 내지 5층의 각종 시설을 갖춘 이런 이제 센터가 건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원에 통과되고 이제 본회의까지 작년 연말에 통과가 돼 가지고 국회의장 이름으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노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건립을 해라. 그래 건립 계획을 이제 수립해가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라. 네. 저한테다가 이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이 공문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들으는 지하철 타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지하철이 노인들 많이 타니까 뭐 적자가 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운동을 합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안 탈 때는 뭐 집에 있을 사람들이 지하철이 공짜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도 지하철을 타보면 알지만은 환승을 할 때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많은 걸음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환승을 하고 이러면 뭐 하루 만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래서 지하철을 노인들한테 무료로 타도록 한다는 것은 노인 건강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많은 운동량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됩니다. 예. 그리고 들으는 뭐 65세라도 건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70세로 노인 연령을 높이자 이런 말도 하는데 노인을 70세부터 하려면은 정년퇴직 연령을 갖다가 뭐 59세까지 이렇게 높여야 되지. 정년퇴직은 일찍시키고 65세부터 혜택받는 노인을 70부터 하면은 65세부터 69세까지는 공원에 가든 지하철도 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벌이도 없는 사람 보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내가 나무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 각국이 모두가 65세부터 노인을 삼는데 굳이 우리나라 왜 70부터 할 겁니까? 그런 거는 앞장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래 이제 그런 취지로 내가 노인들을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오래 하도록 다시 말하면 9988-234가 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인문화건강센터 건립을 내가 이제 앞장을 선 겁니다. 예, 청문하셔서 예. 이미 이제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그 추진해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건립이 됩니다. 아, 내년부터 건립 예정이시군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호일 총재님께서는 지금 이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 그 중앙회 이제 회장에 5월 9월 달에 지금 보궐선거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2000년도에 국회의원 3선을 했는데 예. 2000년도 내가 국회를 3선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 있는데 내가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여야 국회의원들 보고 내가 시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장하는 문희상이라든지 전 국회의장 정세균이라든지 전 서울시장인 오세훈 또 지금 원희룡 제주도지사 남경필 전 경기
그 도지사 그런 사람이 네. 국회의원에서 다 회원이고 박이태, 서청원, 뭐 장원의 기라성 같은 이제 한 100명이 회원이고 지금 이제 국회 부의장하는 이주영 의원이 그 당시 초선으로 이제 간사고 이래가 내가 삼선으로 회장으로 대한노인의 회장단을 초청하고 전국의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들도 전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래가 이제 국회 노인 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을 하면서 21세기 노인 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정책 토론회를 열면서 분기마다 이제 대한노인하고 같이 그런 정책 토론회를 열고 TV나 라디오에 나가서 대담을 하면서 노인 문제의 심각성과 잡지나 이런 데도 기고를 많이 하고 이래서 오늘날 우리 정부가 노인 정책을 좀 우선순위로 삼는데 내가 이제 큰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그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에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재래식 동네는 이웃하고 이리 교제가 많고 정을 나누는데 아파트는 뭐 내 앞집 사람도 누군지를 모르고 너무나 그냥 고립되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겹게 지내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 경로당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 우리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입주자 대표하고 의논을 해가 65세 이상 명단을 뽑아가지고 내가 기념품을 또 이제 만들고 해가 집집마다 내가 찾아다니면서 내가 국회의원도 세 번 한 사람인데 우리 경로당을 만들어가 서로 어울려가지고 널검하게 재미나게 지냅시다. 그래가 35명이 이제 동의를 해가 창립 총회를 해가 이제 그러니까 내보고 또 이제 회장을 해라고 이래가 또 이제 국회의원 세 번 한 사람도 경로당 회장을 또 내가 맡아가 그래 하니까 대한노인의 과거에 간부했던 사람이 내가 국회의원 때 노인 문제에 굉장히 앞장선 걸 아는 사람이 이왕 경로당 그 회장까지 하니까 우리 대한노인의 중앙회 회장을 좀 맡아가지고 우리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래서 2014년 2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첫 출마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노인들이 뭐 대의원이 290명 되는데 마산 내 고향 노인회장은 아는 사람이면 나머지는 뭐 정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잠시 인사를 나누는데 현 회장은 이제 매월 1회 전체 노인 총회를 하기 때문에 전부 만나고 또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순회도 하기도 하고 또 모범 지역은 또 상금까지 해서 또 이제 상도 주고 이러니까 현 회장은 엄청 막 밀접한 인과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 뭐 잠시 한 10분 만나가 잠시 이야기하고 이래가 내표되기 힘드는데 그 당시 5명이 선거를 했는데 그래도 2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상을 못 하니까 그 회장이 2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임기 끝나면 내가 이제 틀림없이 하려고 처음 선거 때 낯이 설어서 내가 이제 그 후부터는 막 내가 전국을 평상시에 다니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이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또 기회가 되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같이 하고 이래가 이제 얼굴을 익혀가지고 나를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지지하도록 만들었는데 지난 선거에 부영건설의 이중근 씨가 4,300억 탈세도 하고 여러 가지 12가지의 제목으로 이제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될 그런 상태인데 그 전임 회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 대한노인의 회장이 되면 검사들이 함부로 손 못 댄다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 그 이중근 씨가 이제 우리나라 16대 재벌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이 36조나 돼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전체 노인한테 막 돈을 막 살포를 해가지고 막 이 돈 선거를 하는 바람에 내가 아주 몇 표 차이로 막 2등이 또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노인 회장을 하는 것이 노인 복지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판에 유리한 이제 도구로 대한 노인 회장 자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로 이제 회장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1심에서 5년 징역을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고등법원 재판하고 이러는데 한 9월쯤 가면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나가 유죄가 이제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회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보궐선거를 이제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막 피치를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마지막 이제 얼굴을 익히고 좀 지지를 다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내가 형성하는 일에 이제 매진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집안 결혼식에도 이제 가고 오면서 또 차도 마시고 이래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총재님께서 그 이번 9월 보궐선거에서 대한노인의 그 중앙회 회장에 당선되시면 어떻게 그 회장의 사역을 이렇게 네. 감당하실 것인지 내가 이제 에서 말씀을 아까도 해주시죠. 모두에 예,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나라 노인들이 예. 그 수명은 길어져도 경제적인 노후 대책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집집마다 그 가장들이 불효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매월 소득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애들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단돌이 하기가 벅찹니다. 그런데 100살까지 사는 양부모 2, 30만 원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노인들은 내 아들, 딸들이 내한테 용돈을 드릴 수가 없고 국가도 예면하면은 빈곤율에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쏠쏠하면은 죽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노인 빈곤율 1이고 노인 자살률 1인데 이거는 국가가 해결해야 되지 가정이 해결할 단계를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인 회장이 되면은 삼선 국회의원을 했던 그 갈록과 지금 현재 각 당의 대표급들은 전부 내가 정치를 같이 했던 후배들이니까 노인이 작년 연말에 65세가 770만이고 60세까지 하면 1100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1000만이 넘는 노인 세력을 내가 등에 엎으면은 각 당의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그 우리나라를 사회보장제도를 앞당기자 하는 이야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그런 사회보장제도를 실현을 시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전부 다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지금 좌파 우파가 딱 양갈래가 지금 평행선을 이루고 누군가가 조정을 할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도 서로 막다른 길로 평행선을 이루는데 누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가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데 중개를 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으로 친북적인 그런 색깔로 하니까 한기총 회장이 뭐 이런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고 뭐 청와대 앞에 그냥 뭐 천막을 치고 물러날 때까지 뭐 1인 시위를 하겠다고도 하고 성명을 발표할 정도인데, 그래서 내가 대한노인회 회장이 되면은 1000만 그 표를 가진 노인회장이니까 각 당 대표나 청와대 대통령도 내가 만나가지고 나무래고 이래가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터전 위에서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니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면 내 소유재산도 없고 종교도 허락이 안 되고 이런데 그런 통일이 된다는 것은 멸망 아닙니까? 그 지금 대통령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과감하게 자유한국당이 그걸 뭐 막을 재간이 없으면 내가 대한노인회 회장이라 입장에서 내가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국하는 그런 일을 내가 겸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이제 뭐 여러 신문 방송 그 기자들이 지금 뭐 녹화하면서 이렇게 지금 대담 중인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노인 그 회에 그 회장이 되시면 그 언론 관련 그 정책은 어떻게 이렇게 펼쳐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 방송국이나 신문이 전부 노조가 너무 세력이 세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지금 다 합니다. 근데 그 노조가 민주 노총 그쪽에 노조다 보니까 아주 친북적인 좌파 성격이 너무 짙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이 국민을 굉장히 왜곡되게 하고 공정한 그 신문 방송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라는 것이 엄청 세력이 커져서 지금 뭐 더군다나 대통령은 촛불 시위를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주다시피 해놔니까 그 사람들을 나무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어할 때까지는 지금은 보면은 방송도 채널이 많고 뭐 며칠 전에는 그 유시민이하고 홍준표가 개인 방송을 가지고 서로 네. 대담하는 그것도 뭐 시청률이 엄청 높다고 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채널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문도 마찬가지 인터넷에 발행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이저 방송 신문이 아닌 순수한 세력은 약하지만은 진정한 언론의 열정을 갖고 하는 그런 기자나 그런 언론 단체를 얼마 전에 우리가 결성이 된 한국방송언론기자협회 거기만 내가 총재로 초대가 됐기 때문에 대한노인의 회장이라는 그 막강한 힘을 내가 갖게 되면은 정경련하고도 내가 이제 회담을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언론이 육성이 돼야 안 되겠냐. 그리고 재벌도 정권이 조지고 이러면은 그걸 보호해주는 기사를 하나 써주는 언론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군사 언론들이 대거 그런 데 대해서 항의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기사를 쓰고 이리 하도록 내가 만들 테니까 그 육성 자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내가 기금을 내가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받으면은 각 신문사 방송국에다가 내가 운영하는 데다가 분배를 좀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언론이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고래가 잘 되면은 또 광고료가 더욱더 많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또 운영이 돼서 직업을 갖고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입원이 생기고 또 기자도 몇 사람을 월급 주면서 쓰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이제 뒷바라지를 할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노인 정책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지금 이제 자라나는 그 새싹들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각기각층에 그 이제 인재와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평소 우리 교육열이 우리 부모님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세계적으로 그 문맹률이 제일 적은 나라 아닙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뭐 제일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런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인문학교에 가서 공부 잘해가 뭐 출세해라 이런 요구만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태어날 때 자기 소질이 있습니다.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에디슨 같은 사람도 학교 안 다니고 발명의 소질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발명왕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오늘날 우리가 손흥민이라든지 또 뭐 유현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해내도 말이죠. 국위를 선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에 한 학급이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학생을 6년 동안을 가르치는 담임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6명의 담임 선생이 마지막 졸업 순간에 평가를 하면은 이 학생은
공부를 내가 성공할래인가, 얘는 운동을 내가 성공할래인가, 얘는 예술계로 나가야 될는가, 이런 것이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할 사람은 인문중학교로 가는데 나머지는 체육중학교, 예술중학교 이러는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예술중학교도 뭐 바이올린과 또 뭐 피아노과 또 무슨 드럼과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가 그것도 또 소절절하고 체육도 뭐 야구과 뭐 축구과 뭐 배드민턴 뭐 이래가 나누어 가지고 아주 구체화식에서 훌륭한 그 자기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면은 각계각층에서 모두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도 그 지금은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 문제가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애를 낳으면 교육비가 이제 문제니까 그런 데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애를 안 낳는데 국가는 자원에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뭐 애를 한 서너 좀 낳으면 아파트를 한 채를 공짜로 준다든지 획기적인 방법을 해서라도 집안 장만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막 애만 서너 낳으면 아파트가 한 3개 낳으면 뭐 때문에 애를 많이 안 낳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인구가 곧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줄어들면 경제가 위축이 되고 경제가 위축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특단의 그 인구 증가 정책, 교육 정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그런 식이 자기 소질대로 그 공부를 하고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각 분야에서 제 재능대로 성공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방탄소년단 그 사람들은 뭐 유엔에 가서 뭐 연설도 다 하고 아니 세계에서 뭐 비틀즈보다 더 인기를 얻는 그런 예술단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 방법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 말씀 감사하고요. 잠깐만 지금 그럼 여기 우리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HEB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 대표님. 제가 뭐 KBS 이 동네에 한 30년 이상 있었어요. 이게 옛날 이것도 살라고도 했고. 아, 그래요? 이거 안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협상 참고가 됐어요. 아, 그래요? 못 샀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 국회의관을 사라고 억지 쳐갖고 제가 샀어요. 기조실에서. 그래 나도 늘 궁금해요. 이건 KBS 경내에 이질적인 건물 하나가 떡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살라고 아무리 애렸어도 못 샀어요. 팔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한 노인의 회장이 되면은 이제 조금 전에 모든 정책 강령이나 정책에 대한 거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거에 관해서 제가 좀 묻고자 하는데요. 이제 2번에 걸쳐서 차순위로 밀려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보궐선거라면서요. 보궐선거면 자녀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 인기가 없습니다. 아, 바로 그냥 인기가 또 그때부터 4년씩. 아, 그러면 관계없구만요. 그럼 어차피 선거는 어차피 뭐 2분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해보셨으니까 이게 또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정책 그동안 노인 연구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연구한 것을 이제 드디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선거는 다른 후보자들이 계속군이 또 접수가 되잖아요. 밀려와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정책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거 이걸 하나 모르고 지금까지는 2번 선거하셔갖고 정책을 많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분은 또 뭐 재력이 있어서 또 그걸 돈으로 그 앞에는 전에부터 이미 자리매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았어 밀렸고 이런데 요번에는 앞에나 뒤에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봤을 때 가장 몰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내지 2가지를 민다면은 어떤 것으로 해서 이 투표에 유리한 고지를 그죠. 지금은 이제 제가 만 6년째 이 노인회장 선거 때문에 전국을 누비고 있으니까 과거 내가 처음에 선거할 때 그 현 회장이 인간관계가 각 대의원하고 밀접한 그걸 내가 깨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다가도 내가 전화만 하면은 뭐 상대편이 누군지 알아보고 막 반가워가지고 이리 할 정도로 서로 인간관계가 돈독해져서 다른 사람이 도전할 때 내가 처음에 느끼던 벽처럼 나하고 대윤하고의 이 밀접한 인간관계가 저를 자기가 처음 나와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랫동안 인간관계도 있고 내가 노인 비전이나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맞고 또 그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돼야 된다는 것은 각자마다가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파워가 있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내가 노인 문화 건강정이다 이런 것이 한 군데 200억을 들여가지고 250개를 만들면 5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를 내가 대한노인의 회장이 아직 당선도 되도 안 한 상태에서도 해내는 걸 보고 대단하다. 이런 거를 전부 다 그냥 공감을 하니까 이 양반이 들면은 앞으로 뭐 안 되는 일이 없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간관계와 내가 이야기하는 비전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하면 앞으로 대한노인회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파워 있는 단체가 되고 자기도 입지가 굉장히 탄탄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은 대한노인회가 이제 사단법인인데 내가 이제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퇴직경찰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새마을도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의한 법정단체고 바르게 살기도 바르게 살기 육성법에 의한 법정단체가 법정단체가 되면은 국고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사단법에는 이제 운영비를 국비로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점심 먹는 이런 거를 국비로는 못 주고 지방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로당 정신값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에 경로당 회장이 목포면은 목포에 뭐 500개 경로당 회장이 뽑은 목포에 그 대한노인의 목포 지회장이라는 그 대표 그 사무실에도 목포시에서 좀 재정을 좀 지원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좀 지원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돈이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돈을 좀 지원하니까 군수가 돈을 좀 지원하니까 구청장이 돈을 좀 지원하니까 감나라 판나라 간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노인 대표가 돈을 지원을 좀 받는데 넉넉한 돈도 아니지만은 그 돈을 지원한다고 뭐 간섭을 많이 하니까 자존심 많이 상하고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노인이 770만에 작년 연말에 65세라 했는데 대한노인의 회원은 지금 25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입회 원서를 써가 내가 가입을 해야만이 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가는 사람이 여기도 보면 65세 이상 되는 분 중에 경로당 나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이칼라 계급은 경로당에 거의 대부분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이제 법에 의한 단체 되면은 그 정간에 우리 국민이 65세가 노인이니까 당연히 그냥 정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준회원은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못을 박으면은 뭐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 나이가 되면은 대한노인의 회원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 재향군인에도 그 정간에 보면은 육군, 해군, 공군, 예비역이 회원 자격으로 딱 못이 바뀌어가 제대하면은 뭐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자동으로 재향군인의 회원이 되고 퇴직경찰도 마찬가지로 퇴직하면은 그 경우에 회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퇴직경찰은 자동으로 그 퇴직경찰 모임에 들어가는 회원이 되고 또 대한민국 헌정에도 전직 의원들도 전부 다가 자동으로 회원이 되도록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만들면은 국비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돈을 몇 푼 내도 국비가 나갈 때는 지방비는 당연히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돈 몇 푼 낸다고 생색을 전혀 낼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은 또 그 지회장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시장 군수한테 돈을 좀 더 받고 그 지역의 유지들도 많이 찬조금을 많이 내도록 만들고 하니까 전체가 그